어느 날 아키라라는 프로그래머가 있었고 그는 15년 동안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개발해 왔다. 오늘은 그 게임이 종료되는 날이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의 주인공에 대한 사람들의 댓글을 읽고 있었다. 그는 감정적이었고 플레이어들도 그랬다. 특히 그들이 야수의 왕이라고 부르는 악당에 대해. 그의 본명은 코나이였다. 자정이 되자마자 아키라는 게임과 컴퓨터를 종료했다. 그러나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밝은 흰빛이 방 전체를 가득 채웠고 갑자기 아키라는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광활한 숲에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변해 있었고 마치 마피아 보스처럼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땅에서 일어났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인피니티의 짐승광 코나의 몸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상한 새로운 목소리로 소리치며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매우 긴장했지만 게임의 창조자이니 당황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그는 시스템을 호출했고 그의 앞에 화면이 나타났다. 그는 게임 코드를 수정하려고 자신의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의 접근을 거부하며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는 시스템을 닫고 해결책을 생각하려 했다. 갑자기 작은 소녀가 나타났다. 코나이가 그녀를 보는 순간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이 캐릭터를 만든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소녀는 즉시 도망치라고 대답했다. 그는 왜인지 물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대답이 드러났다. 거대한 날개 달린 괴물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코나이는 침착하게 소녀에게 이 괴물이 그녀의 애완동물인지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더 잘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생물이 전혀 애완동물이 아니라고 하며 그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말했다. 그 순간 괴물이 말을 하며 콘나이를 약한 인간이라고 부르고 그의 몸을 잡아먹고 피를 마시겠다고 선언했다. 그때 코나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드디어 깨달았다.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지만 게임 캐릭터의 본능이 발동하여 새로운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주먹을 쥐는 순간 강력한 힘이 그의 몸에서 폭발하여 괴물을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코나이는 자신이 게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괴물이나 소녀를 만든 기억은 없었다. 한편 소녀는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났고 넘어져서 쓰러졌다. 그녀는 코나이에게 간청했다. 제발 나를 먹지 마세요, 짐승의 왕님. 저는 맛도 없어요. 코나이는 짜증이 나서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는 문득 이 소녀가 어떻게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이 숨을 쉬었다. 그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먹을 만큼 배고프지 않다고. 그는 왜 그녀가 자신을 짐승의 왕이라고 부르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가 아무런 노력 없이 괴물 그리아를 물리쳤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천사이거나 진짜 짐승의 왕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코나이라고 말하며 그녀가 말하는 짐승의 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소개도 하지 않았군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AKO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혼자 웃었지만 위압적인 이미지를 망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칭찬한 후 일본이라는 곳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가볍게 물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며 이것이 빛의 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빛나는 나무와 새들로 가득한 곳으로 삶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왕국의 통치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코나이는 모든 것이 마치 동화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압도당한 그는 왜 자신이 코나이라는 노인의 몸 안에서 게임에 끌려 들어갔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게임이 자신이 종료하려는 순간에 캐릭터 코나이를 소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끌려 들어간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한 후 그는 지쳐 보이고 싸움에서 막 나온 듯한 AKO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호수에서 몸을 씻으라고 말하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이라 기뻐했지만 자신을 도와주는 남자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무언가를 입력하며 앞에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나중에 자신을 먹기 위해 청소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포털에 손을 넣고 무언가를 꺼내는 것을 보고 그가 자신을 요리하기 위한 도구를 모으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심은 완전히 틀렸다. 코나이는 단지 그녀의 비누와 깨끗한 옷을 가져오고 있었다. 그동안 AKO가 씻느라 바쁜 사이 코나이는 자신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게임에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점수가 매우 낮고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필요한 것을 샀거나 만들고 싶다면 점수를 빨리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AKO가 일을 마치고 그가 해준 일에 감사하며 그를 짐승의 왕이라고 불렀다. 그는 두 번째로 자신이 짐승의 왕이 아니라고 말하며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에게 그리알 괴물이 이 지역에 자주 나타나는지 물었다. KO. 그는 물론 아니라고 말했다. 만약 이 왕국에 그리알이 나타난다면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코나이는 놀라서 그 괴물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지 물었다. 그녀는 그렇다고 확인했고 그래서 그에게 그 괴물의 은신처나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는지 물었다. 제거하려고. 그는 그 괴물을 물리쳐서 점수를 얻고 싶었다. KO. 그는 그녀가 그 괴물이 아마도 소원 성소라는 곳에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에게 그곳으로 안내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AKO의 다리가 다친 것을 보고 그녀가 절뚝거리며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의 등을 태우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자신처럼 더러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울기 시작하며 자신이 항상 마을의 큰 짐이 되어왔고 쓰레기를 치우고 물을 정화하고 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항상 더럽기 때문에 그녀를 싫어했다. 코나이는 그녀에게 그녀의 일이 사실 매우 중요하며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그 때문에 자신을 싫어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녀를 그리알의 제물로 보냈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녀가 말을 끝내게 하지 않고 그냥 그녀를 들어올려 자신의 등에 태우고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깊이 감동받아 그에게 감사했다. 그 후 그녀는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전설이 있는 소원의 신전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했다. 마침내 그들은 신전에 도착했고 코나이가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그는 위험해 보이니 밖에서 기다리라고 에이코에게 말했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시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갑자기 밝은 빛이 나타났고 그 앞에 여왕 모양의 거대한 말하는 조각상이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이들이었다. 그녀는 그를 야수의 왕이라 부르며 환영했고 많은 소원을 들어줬지만 그의 소원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이 세상에 데려온 것이 그녀인지 물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를 이 세계로 불러들였지만 그녀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 그 그리알 괴물이 어떻게 왔는지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물었다. 아이들은 그리알이 봉인을 깨고 저절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그 괴물이 주변 숲에 살며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한다고 말했어요. 또 그녀는 뒤에 있는 시체들이 왕의 사자를 부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알이 나타나 모두 죽였다고 밝혔어요. 코나이의 머리가 이 혼란스러운 정보들로 아프기 시작해서 그녀에게 제발 그를 현실 세계로 돌려보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는 그의 요청은 규칙에 어긋난다고 말했지만 그가 신전의 마지막 방문객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그의 손 주변에 해골 모양의 반지가 형성되었고 그는 그것을 뺄 수 없었어요. 그때 아이들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며 그녀는 한때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의 어두운 욕망과 소원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사라진 후 코나이는 신전을 떠나 AKO에게 근처에 여행할 수 있는 도시나 왕국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가장 가까운 곳이 빛의 왕국의 수도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자신도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그리알에게 희생당하려던 마을로 돌아가기 싫었거든요. 코나이는 그녀가 자신보다 이 세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고 유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그는 동의하며 그녀를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아코는 신이 나서 빛의 왕국으로 가기 전에 자신의 마을에 들러 몇 가지 물건을 챙길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동의했고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아코는 안으로 들어갔다. 즉시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녀 주위에 모였다. 코나이는 투명화 능력을 사용해 사라졌다. 아코는 그를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메시징 기능을 사용해 그녀와 소통하며 자신이 바로 뒤에 있다고 말해 그녀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아코를 조롱하며 그녀에게 왜 돌아왔는지 묻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코나이는 분노했고 갑자기 그의 손에 있는 반지가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에게 말을 걸며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나이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다. 대신 그는 투명 능력을 취소하고 AKO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의 행동을 막았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모욕과 조롱을 더 심하게 했다. 그때 코나이는 내면의 짐승을 언리시했다. 그는 그들의 마을을 불태우고 AKO를 붙잡고 도망쳤다. 그 순간 루나라는 소녀가 자신의 마차에 앉아 운전색의 속도를 줄이라고 말했다. 그의 운전이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운전사는 그녀의 명령을 따랐지만 그녀가 계획한 임무를 혼자 수행해야 하는지 nervously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내가 혼자서 짐승의 왕을 제압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는 더욱 두려워하며 그녀를 의심할 생각이 없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가 걱정된 것뿐이었다. 그녀는 형제자매 없이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때 한 병사가 스파이의 리더인 윈젤에게 달려가서 루나 공주가 5분명 이상의 병사들과 함께 오고 있다고 알렸다. 윈젤은 물었다. 루나 공주가 직접 오신다고? 병사는 그것을 확인했다. 윈젤은 그러면 우리가 공주를 직접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그녀를 얼굴을 맞대고 인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자 병사는 공주가 우리를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그 다른 사람은 코나이였다. 그때 코나는 여전히 AKO와 함께 빛의 왕국으로 여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지치고 있었다. AKO는 코나이에게 밤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고 코나이는 맞다고 동의하며 여기서 캠프를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내려놓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생존 도구라는 상자와 방어 도구라는 또 다른 상자를 꺼냈다. 그런 다음 그는 그것들을 결합하여 완벽하게 갖춰진 캠프장을 만들었다. 에이커는 그가 마법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놀라워했다. 코나이는 그 순간을 즐기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캠핑하는 법을 모른다면 지금쯤 죽었을 거야. 에이코는 그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맞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것이 그가 매우 강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오늘 밤 캠프에서 잘 것이라고 말했는데 별 아래에서 자는 것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다. 신나게 에이코는 집안일을 맡겠다고 자원했다. 그가 만든 캠프장에 들어가서 코나이가 주변을 보여주며 모든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 후 그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창문을 통해 달을 바라보았다. 게임에 달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이상했다. 그는 게임의 모든 특권을 잠금 해제할 만큼 충분한 포인트를 모으면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어떤 신비로운 힘이 그를 이 세계로 소환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며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힘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수도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동시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돌아가면 모든 것이 여전히 같을까? 내 상사는 아마 지금 내게 정말 화가 나 있을 것이다. 그 후 그는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여행을 계속했다. 한편 스파이의 리더와 그의 부하들은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윈젤은 자신의 그룹에게 공격하기 전에 루나 공주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갑자기 코나이와 아코가 그들 바로 앞을 지나갔다. 스파이 중 한 명이 윈젤에게 그 두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윈젤은 그들이 함정일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 두 사람을 공격하고 주의가 분산되면 루나 공주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공격할 것이다. 그의 조수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윈젤은 공주를 더 빨리 유인하기 위해 신속한 매복을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코나이는 처음부터 그들을 이미 알아차렸다. 그는 아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마법 장벽을 만들었다. 그들이 그에게 화살을 쏘자 화살이 그들에게 되돌아왔다.
코나이는 그들이 얼마나 약한지 조롱하며 그들의 레벨이 30이하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그들에게 나와서 직접 대면하라고 외쳤다. 윈젤이 직접 나서서 자신을 스파이의 왕이라고 소개했다. 코나이는 놀라며 이유도 없이 그를 직장 상사처럼 대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출근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를 신모라고 부르며 말했다. 윈젤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신모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코나이는 윈젤과 그의 상사 사이의 유사성이 놀라웠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윈젤은 그에게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 늙으니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라고 말했다. 코나이는 노인이라는 말에 정신이 나갔다. 그는 돌아서며 말했다. 너야말로 노인이지 내가 아니고. 갑자기 전투는 말싸움으로 바뀌었고 누가 더 나이 많다고 증명하느냐가 승부의 기준이 되었다. 에이코는 두려워하며 맹수의 왕에게 빨리 떠나달라고 간청했다. 맹수의 왕이라는 말을 들은 윙걸의 병사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코나이를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병사들을 날려버렸다. 윈젤은 그의 힘에 공포를 느끼며 인정했다. 알았어. 정말 마법사구나. 바로 그때 루나가 그들 뒤에서 나타나 말했다. 마법이 뭐가 문제야? 그녀는 주문을 걸어 모두를 땅에 쓰러뜨렸다.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누가 나랑 짐승의 왕 스파이 그리고 도둑들이 한꺼번에 만날 줄 알았겠어. 윙걸은 그의 부하들에게 말했다. 계획이 망쳤으니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해. 루나는 그들을 바보라고 비웃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또 다른 마법을 시전하며 손에서 나오는 불꽃을 그들에게 하나씩 쏘아보냈다. 코나이는 자신과 아코를 보호하기 위해 빠르게 장벽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게도 장벽이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 소녀는 정말 강력하다. 내 장벽이 그녀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면 그녀의 레벨은 엄청나게 높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너에게서 이런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이유 없이 공격당했으니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루나는 대답했다. 나는 단지 악과 싸우고 있었을 뿐이야. 코나이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당신의 마지막 말이 될 거예요. 루나는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네가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군. 코나이는 조롱하듯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참고로 말하는데 내 이름은 네 성격에 정말 어울리지 않아. 루나는 화가 나서 즉시 그녀의 사람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어요. 코나이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상대로 이길 수 없을 거야. 심지어 루나조차도 그가 얼마나 강한지 보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가 그녀의 모든 경호원을 처리한 후 드디어 그녀 차례가 왔어요. 그는 그녀에게 교훈을 주고 AKO와 함께 떠났어요. 그들이 걷는 동안 AKO는 루나가 받은 모든 피해를 견딜 수 있을지 물었어요. 코나이는 루나는 강하니까 아마 살아남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AKO에게 루나에게서 가져온 돈 가방을 보여주며 도시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루나는 남은 자존심을 지키며 다시 마차에 올라타고 다음에 코나이를 만나면 평생 잊지 못할 매를 가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코나이는 AKO와 함께 도시로 도착해 그들이 가진 돈으로 몇 가지를 사자고 말했다. AKO는 그 돈이 루나의 것이라고 상기시켰지만 그는 루나에게 관대했으니 그 돈은 정당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이었고 자신과 AKO를 위해 음식을 사서 배가 부를 때까지 먹었다. 그 후 그들은 묵을 호텔을 찾기 시작했고 지글리라는 호텔을 발견했다. 코나이는 즉시 그 이름을 조롱하며 이 게임은 이름 짓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이름이 이전 것보다 더 이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호텔에 들어가서 접수처로 다가갔다. 코나이는 그 남자에게 가능한 최고의 방을 원한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돈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접수원이 방 가격이 금 한 개라고 알려줬어요. 에이코는 너무 비싸다고 헛소리내며 다시 한번 그를 맹수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을 들은 접수원은 겁에 질렸어요. 코나이는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고 AKO가 실수했다고 말했어요. 그 남자는 바로 달려가서 방을 곧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코나이는 AKO에게 다시는 그를 맹수의 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고 대신 다른 말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AKO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어요. 그러면 아빠라고 부를까? 코나이는 소리쳤어요. 너무 어려서 그런 말을 할 나이가 아니라고. 그들은 어떤 말을 써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잠시 후 방이 준비됐어요. 접수원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모두 놀랐고 특히 AKO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서 더욱 놀랐다.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코나이는 언젠가 그들에게 이보다 100배는 더 좋은 성을 지어주겠다고 말했다. 에이키오는 그의 말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이 났다. 코나이는 그들에게 저녁을 먹으러 나가고 도시를 조금 탐험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먼저 그녀를 위해 새 옷을 사야 했다. 그들은 의류 가게로 향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가 코나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코나이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여자는 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즉시 그에게 당신의 소원은 나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코나이는 그녀에게 아코를 위해 제대로 된 옷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여성은 아코를 데리고 가서 마치 가게의 주인인 것처럼 그녀를 대우했다. 잠시 후 아코는 공주처럼 보이는 멋진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가게 주인은 코나이에게 다른 옷이 필요한지 물었다. 코나이는 아코에게 잘 어울리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쇼핑을 마친 후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다.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코나이에 집중되었다. 모두가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고 그는 누구인지 알아내고 싶어 했다. 심지어 몇몇은 그와 함께 있는 소녀가 그의 딸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식사 중 아코는 그가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했다. 그때 그녀는 그에게 왜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한지 물었다. 코나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자신도 왜 그녀를 이렇게 대하는지 몰랐다. 아코는 그에게 자신이 그가 도와주는 이유만 말해준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루나가 화가 나서 식당으로 쳐들어왔다. 그녀는 곧바로 코나이에게 다가가 모두 앞에서 그에게 소리쳤다. 코나이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자신과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주지 말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처럼 다시 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나는 조용히 앉아 자신을 다스리려 했고 코나이는 루나가 일으킨 소동에 대한 사과로 식당의 모든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아코와 함께 호텔로 돌아갔다. 조금 후 루나가 여전히 화가 나서 그들의 방으로 쳐들어왔다. 그녀는 분노하며 코나이에게 그 때문에 돈이 다 떨어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코나이는 그녀에게 함께 있었던 남자들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때 아코가 개입하여 코나이에게 루나에게 친절히 대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못해 코나이는 루나에게 돈을 돌려주었고 그녀가 떠나기를 원했다. 그러나 루나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방이 자신의 돈으로 지불되었다고 지적하며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 밤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나는 그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아코에게 빠르게 정이 들었고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다. 한편 콘나이는 앉아 자신의 인벤토리를 열고 아코를 위해 구매한 왕관을 꺼내서 보관했다. 그는 인피니티에서는 어떤 플레이어도 10개 이상의 아이템을 보관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물론 그는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니었고 무제한의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킬러 퀸이라는 여성의 지휘 아래 한 무리가 마차를 타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그녀가 미쳤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그녀의 조수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후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도시까지 왔습니다. 킬러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러면 루나의 목에 밧줄을 묶고 집으로 끌고 갈 수 있겠군요. 후지는 주저했습니다. 야수의 왕을 잡는 것이 루나에게 좋은 시도가 아니었나요? 솔직히 우리는 모두 당신의 여동생의 용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킬러퀸이 비웃었다. 너희 모두 바보야. 루나는 그냥 자랑하고 있는 거야. 짐승의 왕은 처음부터 존재했어. 그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어.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리할 괴물을 물리친 사람이 누구인지 의심스러워했다. 그녀는 또한 루나가 이 정보를 자신에게 숨긴 것에 극도로 짜증이 났다. 한편 코나이는 루나와 함께 앉아 오븐과 세라프라는 두 사람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안내하는 인물들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그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물었다. 루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지 오래되었어요. 그들은 사실 전설이에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소원 신사의 돌상이 실제로 오븐의 것이라고 말해요. 다음날 코나이는 루나의 말을 생각하며 나갔지만 오븐이 돌상이라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과 상호작용을 했고 그건 그냥 맞지 않았어요. 걷는 동안 그는 이 세상에서 돈과 충분한 포인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는 원래 세계에서 가져온 찻잔을 들고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는 그것을 가게 주인에게 팔며 그 기원의 복잡한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그는 가게 주인을 완전히 속였고 가게 주인은 그 대가로 5개의 금화를 주었어요. 그 남자는 철저하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코나이는 자부심을 느끼며 돈을 챙겼고 자신의 설득 능력에 뿌듯해했다. 그 순간 킬러퀸과 그녀의 대군이 도착했다. 그녀는 즉시 루나를 부르며 나와서 자신과 맞서라고 외쳤다. 루나는 당황하여 언니에게 달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사했다. 그녀는 긴장하며 물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킬러퀸이 그녀에게 화를 냈다. 내게 말도 없이 어떻게 도망칠 수 있어? 게다가 너 혼자서 짐승의 왕을 쫓았다고 들었어. 루나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고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언니에게 짐승의 왕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와 싸우기 위해 마법까지 사용했어. 그 순간 전부 검은색으로 차려입은 또 다른 무리들이 나타났어. 그들은 즉시 킬러 퀸의 부대에 공격을 시작했어. 코나이는 그들을 보자마자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 그는 그들이 소원 신사에서 본 시체들과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같은 무리라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어. 킬러 퀸과 루나는 즉시 힘을 합쳐 흥분하며 전투에 돌입했어. 킬러 퀸은 언니에게 나중에 너를 혼내줄게. 하지만 먼저 이 녀석들을 처치하자. 검은 옷을 입은 적 중 한 명이 갑자기 상자를 열어 두꺼운 검은 액체를 쏟아냈어. 그 물질은 많은 병사들을 집어삼켜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 루나와 킬러 퀸에게 도달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적그룹이 그들에게 화살을 퍼부었다. 루나의 병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뛰어들어 그들이 맞는 것을 막았다. 검은 물질이 코나이에게 점점 가까워졌다. 그 순간 반지가 다시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며 루나와 킬러 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자신의 힘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했다. 코나이는 저항하려 애쓰며 굴복하지 않으려 했다. 어두운 물질이 그에게 도달하기 직전 그는 시스템을 열었다. 사용 가능한 유일한 옵션은 캐릭터 변경이었다. 그는 그것을 선택했다. 순식간에 그 지역의 모든 어둠이 사라졌다. 코나이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고 머리는 매끄러워졌으며 그의 얼굴은 훨씬 젊어 보였다. 그의 전투 능력은 급격히 향상되었다. 그는 적 무리를 가뿐히 제압하며 기록적인 시간 안에 모두 처치했다. 킬러퀸은 그를 경외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그의 힘과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응시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곁에서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없었다. 전투를 마친 후 코나이는 그녀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확인했다. 그녀는 매우 당황하고 민망해졌다. 방금 전까지 언니를 꾸짖던 거친 성격은 완전히 사라졌다.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후 코나이는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깊이 불안해했다. 그는 왜 그렇게 친절하게 행동했는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에이코가 적그룹을 물리친 소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극도로 당황했다. 한편 유키와 마이켄이라는 두 소녀는 돈을 받고 몬스터를 사냥하고 있었다. 그들이 식당에 있을 때 우연히 짐승의 왕이 그려진 수의 전단지를 발견했다. 그를 잡으면 보상으로 거액이 주어졌다. 그들은 전단지를 가져가고 즉시 임무를 수락했다. 코나이는 루나와 에이케오를 마차에 태우고 그 지역을 떠났다. 여행하는 동안 그는 루나에게 물었다. 너는 어떻게 모든 병사들을 되찾을 거니? 이제 혼자가 된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그녀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당신이 나를 보호할 사람이라는 것이다. 코나이는 비웃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아. 나는 당신의 경호원이 아니야. 두 사람은 즉시 언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코나이는 그녀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그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까지는. 코나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루나에게 새 옷을 주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노출이 심하고 모두에게 그녀가 공주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말했다. 평소처럼 그녀는 그와 논쟁을 벌였지만 그가 옷을 건네자마자 그녀는 즉시 마음에 들었다. 에이코도 마찬가지였다. 신나서 그녀는 옷을 챙기고 갈아입으러 갔다. 그동안 유키와 마이케는 다른 몇 가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짐승의 왕을 찾기 위해 계속 탐색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야생 늑대를 사냥하는 것이었다. 사막을 여행하면서 마이케는 유키에게 늑대들이 이 지역에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혼란스러웠다.
유키는 모래 늑대가 매우 사나운 생물이며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무리를 이루게 되면 더 강해져서 마을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마이케는 재빨리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늑대들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다. 그리고 정말로 맹렬한 모래 폭풍 속에서 늑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무리의 크기를 보자마자 즉시 패닉에 빠졌다. 그들의 압도적인 용기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동시에 코나이의 마차는 도로 위에 있었다. 그는 루나가 편안하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마차를 멈췄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이 게임에서 점수를 얻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가 예전에 이 게임을 할 때는 단순히 괴물을 처치하여 점수를 얻었다. 갑자기 마차 기사가 그의 생각을 방해하며 앞에 거대한 모래 폭풍을 가리켰다. 코나이는 집중하고 폭풍 속에 괴물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신이 났다. 이제 드디어 그가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가 원했던 것처럼. 하지만 조금 더 집중하자 그는 늑대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더니 두 소녀가 일직선으로 달려오는 것을 발견했고 뒤에는 무리 전체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것은 늑대들이 그들과 그의 그룹 모두를 공격하려 한다는 의미였다. 멀리서 유키와 마이케니 코나이에게 소리쳤다 도망치라고. 처음에 콘나이는 괴물들이 무서워서 긴장했다. 그러나 곧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두 소녀를 비웃으며 늑대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 조롱했다. 그는 마법 방어막을 활성화시켰다. 그를 향해 돌진한 첫 번째 늑대가 방어막에 부딪혔다. 그는 점프 능력을 사용하여 늑대들을 하나씩 처치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그는 모래폭풍 기술을 활성화하여 전체 지역을 혼란에 빠뜨렸다. 아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천둥의 타격을 발휘하여 거의 모든 무리를 쓸어버렸다. 겨우 3-4마리의 늑대만이 망설임 없이 도망칠 수 있었다. 그가 일을 마친 후 그는 자신의 마차로 돌아가 두 소녀를 남겨두었다. 그는 그들을 데려가기를 거부했다. 에이코어는 그가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항상 그에게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루나조차 그의 능력에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그 힘으로 나를 보호해 주길 원해요. 코나이는 비웃었다. 계속 꿈꾸세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조금 후 그는 다시 마차를 멈추고 아코와 루나를 내리게 했다. 그는 그들을 위해 임시 기지를 만들고 생각할 게 있다고 안에 쉬라고 말했다. 그는 운전색에 원하면 안으로 들어와도 된다고 했지만 운전사는 밖에 남아 말을 먹이겠다고 말했다. 코나이는 그들을 떠나 혼자 앉아 시스템을 열었다. 늑대들을 처치한 후 그는 매우 기뻤고 그의 포인트는 급증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개인 보조를 8명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하지만 현재 포인트 수는 그가 1명만 소환할 수 있게 했다. 그는 어떤 8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약한 점이 마법 공격에 대한 방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는 천재의사고를 소환하는 것을 고려했다. 그녀는 아마도 마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무언가를 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녀가 매우 성급하고 쉽게 짜증내며 싫어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는 그녀의 성격이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소환했다. 그녀가 도착하자 그는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다. 고는 그에게 제국 전체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나이트폴드 시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것을 미래의 기지로 삼아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문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였어. 그들은 긴 여정을 앞두고 있었어. 그들은 그 여정을 1000마일 탐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 후 코는 그에게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 될지 물었어. 코나이는 그녀에게 말했어. 이 기지를 병원으로 바꿀 계획이야. 그녀는 그의 아이디어에 매우 기뻐했고 바로 동의했어. 어쨌든 그녀는 의사였으니까. 하지만 코나이는 그녀에게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그녀는 그보다 더 똑똑했거든. 사실 그녀는 게임 전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녀는 예측할 수 없고 폭력적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가 필요했다. 그래서 지금은 그녀를 잘 대해줘야 했다. 이후 그는 OKO를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루나와 함께 그들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여성을 보았다. 그들은 코나이에게 그녀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이분은 제 새로운 비서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코에게 AKO이 다친 다리를 확인하고 치료해야 해달라고 부탁했다.
코는 AKO에게 다가갔다. 그녀에게 차분히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AKO,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그녀는 KO의 손가락이 이상한 의료도구로 변하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어요. 하지만 KO가 그녀의 다리를 만지자마자 즉시 치유됐어요. AKO, 다리를 테스트했고 다시 걷고 뛰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뻐서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코나이는 그녀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짧은 산책을 함께 했어요. 그 후 그는 코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어요. 코는 낯설지만 기분 좋은 감각을 느꼈다. 그녀의 상사가 처음으로 그녀를 칭찬한 순간이었다. 그때 마이켄과 유키는 평소 자주 가던 장소에 도착해서 만난 야수의 왕에 대해 주인에게 이야기했다. 유키는 그에게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가 악당이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한편 마이켄은 그를 전혀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유키를 꾸짖으며 어떻게 야수의 왕을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한 그가 1,000마리 이상의 모래늑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쓸어버린 것에 대해 분노했다. 마치 그것들이 단지 개미에 불과한 것처럼 그녀는 그가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계속 의문을 품었다. 두 사람은 내내 도망치기만 했는데 말이다. 한편 도시를 공격했던 악당 무리들이 다시 모였다. 그들의 지도자인 유토피아는 실패한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지휘관을 꾸짖고 있었다. 그는 그에게 엄하게 말했다. 너는 명령을 따르는데 약하다. 사령관은 자신을 변호하며 설명했다. 그건 내 통제를 벗어난 일이었다. 이상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유토피아는 차갑게 반응했다. 이런 식이라면 어둠은 더 큰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를 파괴할 것이다. 그 순간 코나이 즉 코아루나가 한 마을에 도착했다. 코나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 땅이 황량한 사막일 뿐임을 알았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왜 이 땅은 이렇게 생겼지? 루나는 땅을 힐끗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곳은 내 땅이다. 코나이는 더욱 혼란스러워 했다. 그럼 왜 이렇게 놔두었어? 루나는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땅 관리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소유지.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해 신경 쓴 적이 없어. 코나이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마법에는 능하지만 관리에는 정말 형편없어. 이런 식이면 사람들은 그녀에게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그는 코를 향해 말했다. 루나의 왕국은 그녀를 이용하고 있어. 그들은 그녀에게 황폐한 땅을 다스리게 하면서 부유한 영토는 모두 자신들 차지로 두었어. 하지만 그에게는 이게 완벽했다. 그가 이 땅을 차지하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고 아무도 이 땅이 그들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는 루나에게 다가가서 이 마을의 일부를 빌리고 싶다고 말했다. 여기에 병원을 짓고 싶어. 아코는 신이 났다. 그렇다는 것은 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야. 코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해. 그들은 병원을 어디에 지을지 결정하기 위해 지역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코가 한 장소를 가리켰지만 콘나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곳은 너무 작아. 병원 옆에 수영장을 짓고 싶어. 모두가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신이 났어요. 하지만 코나이는 친절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비누를 팔아서 큰 돈을 벌 계획이었어요. 물론 그는 모든 것이 무료일 것이라고 가정했죠. 그 순간 한 마을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루나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며 오늘 공주를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고개를 돌려 코나이를 보자마자 그는 겁에 질린 비명을 질렀어요. 마을은 짐승의 왕이 담긴 숲의 전단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루나는 그를 안심시켰어요. 짐승의 왕은 저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코나이는 그 남자에게 루나가 직접 나를 이 땅을 관리하도록 임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즉시 이 메시지를 왕국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마을 사람은 주저하며 긴장한 목소리로 당신이 책임을 맡는 것을 허락하기 전에 관료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코나이의 시선이 어두워졌다. 이 땅은 루나의 것이다. 그녀는 원하는 대로 통치할 수 있다. 남자는 그의 강렬한 시선에 움찔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말을 철회해야 하고 급히 자리를 떠났다. 루나는 미소를 지었다. 너는 설득을 잘하네? 코나이는 그녀에게 말했다. 사실 나는 이 마을을 발전시켜서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들려고 해.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루나는 물었다. 그럼 마을이 번창하면 내 용돈도 늘려줄 건가요? 코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한편 퀸과 모모라는 두 소녀는 마을 농장을 돌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심은 당근을 보았지만 나쁜 토양 때문에 썩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답답한 마음에 그들은 문제를 논의했다. 더 나은 물과 토양을 얻기 위해 마법 수정이 필요해. 퀸이 말했다. 모모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마법 수정은 지금 너무 비싸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에 의존했어요. 그들은 농사 짓는 법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곧 팔 만한 것을 찾지 못하면 필요한 것을 살 수 없었어요. 코나이가 마을을 관찰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토끼처럼 긴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루나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사실 토끼 혈통이에요. 왕은 그들을 매우 사랑했기에 그들을 여기로 데려왔다. 코나이는 비웃었다. 오히려 그들을 여기 고립시킨 거지. 그건 사랑이 전혀 아니야. 루나는 한숨을 쉬었다. 왕국의 잘못이야. 그들은 인간 외의 어떤 인종도 좋아하지 않아. 코나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상황을 물었다. 그들은 가장 큰 문제가 물 부족이며 그것이 그들의 토양을 죽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을의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모모가 그를 그 장소로 안내했다. 코는 우물을 살펴보고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다시 올라와 코나이에게 말했다. 더 깊이 파도 소용없을 거라고. 코나이는 깊은 생각에 잠겨 가만히 서 있었다. 아코와 루나는 그를 신나게 지켜보며 이번에는 어떤 미친 아이디어를 낼지 기대했다. 옵션을 계산한 후 코나이는 게임의 인벤토리를 검색했다. 저렴한 물레를 발견했다. 포인트가 많이 들지 않아서 병원과 수영장을 짓는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는 저장 포털에 손을 넣고 그것을 꺼냈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들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물이 없는데 왜 회전목이 필요한지 물었다. 하지만 아코는 즉시 그들에게 그냥 코나이만 믿어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계획이 있다. 코나이는 그녀에게 우물에 회전목을 설치하라고 말했다. 그러면 물이 올라올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건조한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코나이는 웃으며 말했다. 이 회전목은 우물의 상태와 상관없이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 아코는 그의 지시를 따랐다. 바퀴가 작동하자마자 우물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고 몇 년 만에 이렇게 많은 물을 본 적이 없었다. 코나이는 그들에게 이 바퀴를 잘 돌보라고 말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만약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도난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후 그는 다시 저장 포털에 손을 넣어 비료팩을 꺼내어 땅의 건강을 회복시켰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춤을 추며 축하했다. 그들은 드디어 제대로 된 당근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어 매우 신났다. 하지만 코나이는 이 일을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다.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망가진 마을을 찾는 사람도 투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 땅의 가치를 높이려면 먼저 복원해야 해. 루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악당이 아닐지도 몰라. 코나이는 비웃었어. 너 정말 순진하구나. 나는 이유 없이 행동한 적이 없어. 이 마을이 재건되면 토끼들은 내 병원에서 일할 거야. 루나는 어깨를 으쓱했어. 너가 그들을 도와주고 내 용돈을 늘려준다면 원하는 대로 해. 코나이는 다음 목적지가 수도라고 그녀에게 말했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 돌아올 때 옷과 선물을 많이 가져다 줘. 코나이는 눈을 굴렸다. 너는 공주가 아니라 애야. 한편 왕국에서는 루나의 맏언니가 왕실 지도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루나가 마을을 관리할 사람을 데려왔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다. 일부 관리들은 신경 쓰지 않았지만 다른 이들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맏공주는 루나가 책임지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녀를 도와주는 이상한 남자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 대한 불안한 소문을 들었다. 그 순간 킬러 퀸이 방에 들어왔다. 그녀의 언니는 즉시 그녀를 확인하고 루나에 대해 물었다. 킬러 퀸이 미소를 지었다. 내가 만난 드래곤맨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 그는 악당들로 이루어진 전체 팀을 쓸어버렸어. 그녀의 언니는 충격에 빠져 그녀를 바라보았다. 킬러 퀸은 완전히 변해버렸다. 그녀가 알려진 거칠고 무모한 성격은 사라졌다. 첫 번째로 장녀는 순수한 불신으로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두 소녀가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오르진이라는 소녀에게 야후시티에 드래곤 전사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오르진은 그걸 무시하며 그건 또 다른 소문 같은데 라고 말했다.
그가 정말 나타났다면 사람들은 그를 혼자 두지 않고 지금쯤 축하했을 거야. 밍크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그를 만나고 싶어. 그가 정말 존재했으면 좋겠어. 레스토랑 주인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다가와서 말했어. 용사도 훌륭하지만 맹수의 왕이 더 뛰어나지. 그와 함께라면 절대 지루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그의 사진을 보고 그가 엄청 강한 사람이라고 느꼈어. 밍크는 흥분해서 오르진에게 말했어. 그를 찾고 싶어. 오르진은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말하며 밍크를 끌어당겼어. 같은 레스토랑에는 미칸과 유키도 함께 있었어. 그들은 오르진과 밍크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고 매우 짜증이 났다. 미칸은 유키에게 짐승의 왕과의 대결은 우리에게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르진과 밍크에게는 더 쉬울 것이다. 유키는 찡그렸다. 그들이 그를 찾지 못하게 해야 해. 한편 콘나이 즉 코와 루나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축하하고 있었다. 루나는 그곳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갔다. 레스토랑 주인은 루나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녀는 그에게 오늘은 특별하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함께 에이쿄의 회복을 축하하러 왔어요. 그들은 앉아 식사를 시작했고 코나이는 에이케이오에게 즐기라고 말했다. 원하는 만큼 먹어. 너의 날이야? 어코는 매우 기뻐했다. 모두가 식사를 즐기며 활기찬 분위기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 후 코나이는 밖으로 나가서 혼잣말을 했다. 좀 더 캐주얼한 곳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자유롭게 축하할 수 있는 곳. 그는 웨이터를 호출하고 뭔가를 건넸다. 이걸 잠시 후 우리 테이블에 가져다줘. 코나이는 포털에서 물건을 꺼내 웨이터에게 건넸다. 잠시 후 웨이터가 정말 맛있어 보이는 딸기 케이크를 가지고 돌아왔다. 에이코와 루나는 그것을 놀라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런 것을 처음 보았다. 그들은 그것을 맛보게 되어 매우 신이 났다. 코나이는 케이크를 자르고 나누라고 쿠에게 말했다. 모두 한 입씩 먹고 바로 맛에 반했다. 그들은 코나이에게 멋진 서프라이즈에 감사했다. 그들이 식사를 즐기고 있는데 낯선 여성이 갑자기 그들의 테이블에 다가왔다. 그녀는 분명히 부유해 보였다. 그녀의 온몸은 모든 보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모두 여기 있어 다행이에요. 코나이는 일어나서 자신을 소개했다. 그 여자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이름은 프리드 슈림프입니다. 코나이가 그녀의 이름을 들었을 때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하지만 그는 참으며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대신 몰래 루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물었어요. 이 여자는 누구야? 루나는 설명했어요. 그녀는 부유한 남편들의 아내들과의 인맥으로 유명하다고. 그녀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영향력도 크다고 해요. 우리가 그녀를 적으로 만들 여유가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거든요. 코나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녀의 호의를 얻을 계획이야. 나중에 아주 유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는 부유한 여성과의 대화를 계속하며 우리가 AKO의 회복을 축하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그녀에게 AKO에게 몇 마디 말해보라고 격려했다. 그녀는 AKO를 축하하며 도시의 의견을 물었다. AKO는 밝게 대답했다. 이 도시의 모든 것이 놀라워요. 나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코나이는 덧붙였다. 이곳은 내가 여기 오기 위해 지나온 땅들보다 훨씬 낫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왕국은 중간에 없다. 호화롭거나 끔찍하거나 둘 중 하나다. 천국과 지옥 같아. 코나이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걸 바꿀 계획이 있어. 그녀는 흥미를 느꼈다. 왜 어떤 계획인데? 코나이는 그녀에게 말했다. 왕국의 모든 황폐한 땅을 복구하고 싶어. 내가 통제하면 단 2년 만에 이곳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어. 그때 그는 웃었다. 그리고 너를 말문이 막히게 할 선물이 있어. 신이 나서 그녀가 물었다. 그게 뭐야? 코나이는 그의 포털에서 비누 한 개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비누. 루나는 재빨리 끼어들었다. 이건 일반 비누가 아니야.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고 피부를 진주처럼 빛나게 해줄 거야. 여자는 소녀들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고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결점 없이 빛나는지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 비누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즉시 흥분했다. 그녀는 코나이에게 감사하며 그것을 간절히 받았다. 코나이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을에 대해 이야기했다. 거기서 수영장과 사우나를 만들고 있어. 완료되면 너가 방문해 주길 원해. 비누가 충분히 있을 거야. 그리고 사우나에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녀는 신이 났다. 완료되면 나를 꼭 데려가줘.
그때 그녀는 루나를 향해 돌아섰다. 이걸 내 언니에게 비밀로 해줘. 루나는 미소를 지었다. 어차피 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말 안 할게. 갑자기 땅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식당 주인이 패닉에 빠져 뛰어들어왔다. 악당 무리가 도시를 공격하고 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코나이는 오히려 더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밖으로 나가 도시를 살펴보며 상황을 평가했다. 그리고 돌아와 코에게 말했다. 여기서 그들을 돌봐라. 나는 적들과 싸우러 간다. 루나는 즉시 주장했다. 나도 함께 가고 싶어. 코나이는 고개를 저었다. 가만히 있어. 그들이 너를 공격하면 너를 보호할 수 없어. 에이케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조심하라고 말했다. 코나이가 비웃었다. 편하게 있어. 그냥 몇 칼로리 태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는 모두에게 식당 안에 있으라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적들은 혼자서 처리하겠다고. 그는 떠나서 도시 중심으로 향했다. 그 순간 유키와 마이케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싸움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악당들을 하나씩 처치하고 있었다. 적의 지휘관이 그들을 처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강하지만 곧 지칠 것이다. 그들이 지치면 끝내라. 하지만 그럴 수 있기 전에 코나이가 도착했다. 유키와 마이케는 그를 보고 기뻐했다. 코나이는 재빠르게 악당들을 처치했다. 하지만 전투가 끝나자 유키와 마이케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짐승의 왕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적들을 직접 물리쳤다. 그는 모든 적들이 땅에 쓰러질 때까지 계속 처치했다. 하지만 적의 지휘관은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는 손을 긁어 도시 위에 저주가 발동되게 했다. 갑자기 그의 피부에 빨간 기호가 나타나더니 짙은 진홍색 연기를 뿜어냈다. 그들 앞에 거대한 생물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카니발 몬스터 중급 수준의 괴물이었다. 그것은 도시를 둘러싼 마법의 방어막을 만들어 모두를 가두었다. 유키와 마이켄을 포함한 모두가 공포에 떨었다. 유일한 탈출 방법은 그 괴물을 물리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기도 전에 코나이는 태연하게 돌멩이를 던졌다. 괴물은 돌아서서 으르렁거렸다. 누가 그랬지? 망설임 없이 코나이는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그 생물을 박살냈다. 모두 놀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한때 코나이를 두려워했던 시민들은 이제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모여 그가 도시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리더 유토피아는 일어난 일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며 앉아 있었다. 그는 트론이라는 소녀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내며 소리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 두 번째 임무도 실패했다. 그리고 유는 카니발 괴물을 너무 일찍 사용했다. 그는 그녀에게 의회의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명령한 후 그녀를 내쫓았다. 한편 수도에서는 상황이 진정되었다. 코나야 코루나 그리고 코가 앉아 있었던 식당에서는 손님들을 즐겁게 하고 일어난 일을 잊게 하기 위해 광대를 불러들였다. 하지만 그들은 광대의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는 악당들을 위해 일하는 스파이였어요. 그의 눈은 루나의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그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얼굴을 기억했어요.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루나였어요. 그는 그녀를 제거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한편 루나는 에이케오에게 물었어요. 코나이는 어디 있지? 그가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 에이코는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코나이는 곧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는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니 곧 올 거야. 부유한 여성이 덧붙였다. 인내심을 가져. 그는 곧 도착할 거야. 그 순간 광대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친근하고 쾌회파랄한 연예인처럼 보였고 그들은 그에게 마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가 공연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찾았고 결국 KO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패닉에 빠졌다. KO는 그의 두려움을 즐기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가지고 장난을 치며 위치를 바꾸었다가 결국 그의 몸으로 돌려주었다. 광대는 겁에 질려 있었다. 코는 더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다음번에는 더 똑똑해져. 너의 약병에서 나는 독의 냄새는 오래전에 내게 닿았어. 누군가를 겨냥하고 싶다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 다음번에는 내 손을 돌려주지 않을 거야. 광대의 온몸이 떨렸다. 그는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며 목숨을 걸고 도망쳤다. 한편 킬러퀸은 그녀의 오른팔 후지와 함께 다른 도시에 서 있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해골들과 인간형 괴물 무리와 싸우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은 왕국 군대의 사령관 마샬이었다. 근처에서 오르진과 밍크는 또 다른 악당 무리와 싸우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마을에 걸린 저주를 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감사했고 오르진은 받은 칭찬에 매우 기뻐했다. 코나이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악당 무리는 후퇴하여 재편성했다. 패배에 분노한 그들은 자신을 베어 피를 흘리며 괴물을 소환했다. 진한 붉은 연기가 그들 주위를 소용돌이치며 합쳐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짐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람으로 형성되었다. 그는 어둠의 왕자 오르웨트였다. 이전의 생물들과는 달리 그는 평범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훨씬 더 강력했다. 루나의 맏언니는 오르웨트를 봤어요. 즉시 왕국 주변에 마법 방어막을 치고 약한 몬스터들을 몰아냈어요. 아래에서는 킬러퀸과 후지가 오르웨트의 도착을 목격했어요. 후지는 오르웨트에게 공격하려 했지만 한 번도 맞히지 못했어요. 그는 너무 강했어요. 위에서 그는 사람들을 개미만큼 하찮게 보았어요. 그러더니 단순한 손짓으로 루나의 언니가 만든 방어막을 산산조각 냈어요. 킬러퀸은 시그마 망치를 꺼내 오르웨트에게 곧장 돌진했어요. 그들은 마주섰어요. 그녀는 그를 땅에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즉시 일어나 그녀에게 마법 주문을 날렸다. 킬러퀸은 빠르게 자신 주위에 마법의 벽을 만들어 공격을 막았다. 킬러퀸은 또 다른 공격을 튕겨내고 다시 오르웨트에게 돌진했다. 그러나 트론이 신비한 상자를 들고 도착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검은 액체가 쏟아져 나와 전체 지역을 덮었다. 그것은 킬러퀸과 오르젠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오르웨트는 이 상황을 이용했다. 그는 강력한 마법을 풀어 그들이 마법의 장벽에 충돌하게 한 후 땅에 쓰러지게 했다. 그는 이어서 오르젠에게 잔인한 타격을 가해 두 사람 모두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루나의 큰언니는 위에서 동생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킬러퀸이 소리쳤다. 이 일에 끼어들지 마. 장벽을 강화하고 유지해. 그동안 오르웨트는 킬러퀸을 밟으며 조롱했다. 하지만 그가 유일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코나이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답답했다. 그는 세라프를 찾으러 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이제 오르웨트이 나타나 그의 임무를 지연시키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개입해야 했다. 그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시스템에서 빠르게 검색했다. 옵션은 하나뿐이었다. 그는 다시 캐릭터를 바꿀 수 있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분노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는 다시 전설의 드래곤맨으로 변신했다. 킬러퀸이 사랑하는 같은 모습이었다. 코나이는 앞으로 나아가 오르웨트와 킬러퀸 사이에 섰다. 그는 오르웨트를 노려보았다. 물러서 오르웨트는 그의 모습에 조롱하는 듯 웃었다. 그러나 그가 모욕을 끝내기도 전에 드래곤맨이 강력하게 그를 가격했고 오르웨트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그는 상대가 가볍게 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킬러퀸은 흥분에 들떴다. 그녀는 다시 드래곤맨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오르웨트를 파괴하고 있었다. 오르웨트는 따라가려고 했었지만 그의 에너지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다. 절박한 마음에 오르웨트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트론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았다. 그는 자신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 그녀의 피를 마셨다. 하지만 그는 곧 그것을 뱉어냈다. 너의 피는 더럽다. 순수하지 않다. 혐오감을 느끼며 그는 그녀를 땅에 던졌다. 그녀는 세게 떨어져서 심하게 피를 흘렸다. 그녀가 그곳에 누워있을 때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한때 그녀가 거리에서 혼자였던 무주택 고아였던 시절, 유토피아가 그녀를 받아들여 악당 그룹의 일원이 되게 했던 때까지. 잠시 후 트론이 깨어났다. 드래곤맨이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가 치료했어. 그가 말했다. 곧 괜찮아질 거야. 그러자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킬게. 너 혼자가 아니야. 오웻은 분노에 휩싸였다. 드래곤맨이 그렇게 부드럽게 행동하는 게 못 견디겠던 것이다. 격분한 그는 거대한 괴물로 변신했다. 트론이 떨었다. 드래곤맨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 진정시켰다. 물러서 있어. 내가 끝낼게. 괴물이 포효했다. 오늘이 너의 마지막 날이 될 거야. 그가 다른 이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기 전에 드래곤맨이 생물을 공격했다. 괴물은 공격을 막으려 했지만 너무나 강력했다. 그것은 부상을 입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러자 그것은 폭발하며 죽었다.
어둠이 사라졌다. 빛이 도시로 돌아왔다. 모두가 드래곤맨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루나의 큰 누나도 마찬가지였다. 트론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물론 킬러 퀸도. 모두가 드래곤맨 주위에 모여 그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가 도시를 구하고 악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준 것에 끝없이 감사했다. 트론도 그에게 달려가서 포옹했다. 코나이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말할 때 그는 잘못 말했다. 그는 그녀를 트론이 아니라 론트라고 불렀다. 그녀는 웃었다. 트론이야 론트가 아니야.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드래곤맨에게 몰려들어 그를 포옹하며 거의 질식할 뻔했다. 다음 날 코나이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루나의 큰 누나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그를 환영하며 즉시 물었다. 정말 짐승의 왕이신가요? 모두가 전설에서 이야기하는 그분인가요? 코나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네. 나는 짐승의 왕이다. 그녀는 그와 루나의 관계와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물었다. 코나이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나에게 재앙 같은 순간이었다. 그녀조차 처음에는 내가 끔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독특한 관계를 쌓고 서로의 차이를 잊었다. 루나의 언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루나는 누구와도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할 만큼 이기적이다. 그때 그녀는 코나이에게 직접 물었다. 내 언니를 이렇게 조종하기 위해 어떤 마법을 걸었나요? 코나이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있는 곳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결과를 직접 보지 않으면 진실을 이해할 수 없다. 그가 진짜로 의미한 것은 그녀가 그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녀는 그의 행동의 결과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왕국을 정복하기 위해 위험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자 코나이는 화제를 바꾸었다. 나는 세라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도서관이 근처에 있나요?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스스로 생각했다. 왜 그가 세라프에 대해 알고 싶어 할까? 그가 그녀를 죽이기 위해 정보를 찾으려는 건가? 그녀는 그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이 대담하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그녀는 그에게 도서관은 일반에 개방되어 있다고 말했다. 원하는 만큼 이용하면 된다. 그녀는 그에게 세라프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코나이는 단순히 그녀에게 만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배웅하며 곧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물었다. 당신이 아광을 물리친 사람인가요? 코나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걸어갔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앉아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다. 한편 밖에서 코나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렇게 중요한 인물 앞에서 간신히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시스템을 열고 자신의 포인트를 확인했다. 그는 기쁘게도 자신이 엄청난 양의 포인트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포인트로 그는 또 다른 조수를 소환하고 병원을 세우고 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새로운 기능을 잠금 해제했다. 그는 이전에 방문했던 어떤 장소로도 즉시 텔레포트할 수 있었다. 그는 순수한 흥분에 웃기 시작했다. 에이코는 그의 웃음을 듣고 그 끔찍하고 사악한 웃음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오직 맹수의 왕에게만 어울렸다. 그녀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확실히 코나이가 바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갔다. 코나이는 마치 아버지가 딸을 안듯 그녀를 들어올렸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도서관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세라펙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책을 읽었다. 하지만 책에는 몇 장의 그림만 있었다. 진정으로 유용한 것은 없었다. 좌절한 코나이는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에이케오가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책을 골라 놓았다. 코나이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것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피도라는 이름의 개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는 마을 전체에게 미움을 받고 추방당한 개였다. 그는 사랑하는 암컷 개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는데 그녀는 궁전 감옥에 갇혀 있었다. 많은 고생 끝에 그는 마침내 그녀를 찾았다. 그 후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며 용감한 개라고 불렀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는 유명해지고 모두에게 사랑받게 되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코나이는 찡그렸다. 이게 무슨 이상한 이야기야.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지? 하지만 아코는 그 이야기를 좋아했다. 그 순간 코나이는 이 이상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사서에게 전에 읽었던 것에 대해 물었다.